무기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꼼꼼하게 뒤져봤고 운 좋게 권총 한 자루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탄은 단 한 발. 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아니, 어쩌면 가장 끔찍한 순간에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다. 부대를 뒤지다가 오른쪽 어깨에 조금 깊은 상처가 생겼다. 챙겨온 술로 급하게 소독은 했지만 지혈을 할 수 있는 붕대도 최소한의 연고도 없어서 오늘은 인근 병원으로 향해 보려고 한다. 부대에서 총을 구할 수 있던 것처럼 운이 좋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이 있길 바랍니다. 제 마지막 유언이니까요. 딸아이가 아파서 약을 구하려고 이곳에 왔고 약 30분 전 좀비에게 물렸습니다. 완전히 변하기 전에 제 손으로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딸아이에게 필요한 약품은 흰색 가방에 넣어두었으니 적힌 주소로 약을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보고 겪은 것들을 적어두겠습니다. 부디 당신은 이곳에서 조심하시길. 첫 번째, 이곳에서 가장 처음 마주쳤던 개체입니다. 어쩌면 병원에서만 발견되는 개체일 수 있겠네요. 이 개체는 끊어진 호흡기 마스크를 쓰고 있어 호흡이나 우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지가 마취된 듯 아주 느리고 불안정하게 이동합니다.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미 가까이 있는 것이니 숨을 죽이고 조용히 움직이세요. 느릿느릿한 움직임 때문에 따돌리기는 쉬울 겁니다. 두 번째, 피가 필요하다면 안타깝지만 이곳에서 혈액을 구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혈액팩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데 감염된 혈액과 감염되지 않은 혈액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굳이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지 마세요. 세 번째, 만약 감기약 같은 상비약을 찾는 거라면 건물에 붙어있는 외래약국으로 가보세요.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잠깐 본 것이지만 약국 안쪽에 진열된 약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번째, 병원 바닥 곳곳에 수많은 주사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손으로 땅을 짚는다거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신발을 신지 못했다면 주사기들을 피해서 다니세요. 대부분의 주사기 바늘에는 감염자들의 혈액이 묻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검은색 통에 담긴 약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좀비로 변한 간호사들이 약통 안으로 자신들의 타액을 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통 안의 약들은 더 이상 약의 기능을 상실해버렸고 그 약을 먹게 된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약이 들어있더라도 꼭 버려주세요. 여섯 번째,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앵무새에 관한 짧은 메모를 봤는데 꽤 중요한 이야기라서 여기에 옮겨 적겠습니다. 병원에서 완치가 힘들어 장기 입원한 환자들에게 작은 행복과 희망을 주려고 했던 앵무새가 더 이상 살아있는 우리에게 좋은 존재가 되지 못하였다. 앵무새는 새장에 갇혀 자신을 케어하고 사랑을 주던 사람들이 좀비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앵무새는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들을 찾기 위해 피와 살점을 섭취했고 심지어 새장 안에 살점을 모아두는 모습까지 보였다. 더 나아가 좀비의 내장과 살점을 먹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앵무새는 섭취한 사람의 목소리와 말투를 따라하며 생존자가 있다고 생각하게끔 덫을 깔아놓는 것이니 조심하기 바란다. 만약 그 앵무새와 맞닥뜨리게 된다면 살점을 뜯어먹기 위해 강화된 부리는 최대한 피하되 날개가 약점이니 몽둥이로 날개를 치도록 한다. 혹여나 앵무새 부리로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난다면 끈으로 상처 부위를 묶어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게 하고 살을 도려내도록 한다. 죽음보다는 고통이 낫지 않은가. 나사에선 이미 이 사태가 올 것을 예측하고 있던 것을 알았고 전세계 큰 병원 연구소에 의뢰를 한 듯하다. 그와 동시에 이 병원에서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피를 연구하고 있었고
결과는 원인 불명. 그나마 확인된 건 혈액 안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변이되고 무언가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동물 실험체에게 환자의 피를 주입하니 단시간 안에 피와 살점을 갈구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했다. 라는 결과지와 그 옆에 급하게 남긴 듯한 생존자들은 연구소로 오라는 메모가 있었다. 그들은 이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찾고 있었고 치료제 연구를 하다가 급속도로 발전한 돌연변이 개체들로 인해 장소를 옮긴 것 같다. 7번째, 접근 제한 구역은 한번 들어가 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곳에 2군데의 접근 제한 구역을 확인해봤고 필요한 약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필요한 걸 찾았다는 것만 생각하자고요. 8번째, 3층 복도벽에 적혀있는 낙서 중 백신에 관한 낙서가 있습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백신이 진짜로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9번째, 엑스레이 촬영구역 근처에는 극도로 높은 방사선이 측정되었습니다. 방사선 보호복이 없이 인체에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니 그쪽으로는 절대 가지 마세요. 10번째, 병원장실 내부 책상 아래에는 번호키로 잠겨있는 금고가 있습니다. 번호는 2020으로 그 안에는 키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 병원 모든 곳을 열 수 있는 키입니다. 이 키로 원하는 어느 곳이든 갈 수는 있지만 이 병원 지하 1층 좌측 복도 끝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레벨 188이라 적혀 있으며 키와 동시에 0704라는 번호를 입력하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호기심을 가지지 마세요. 이걸 읽는 당신을 위한 경고이자 충고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심도 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세요. 11번째, 정신병동구역 405호실에 쓸만한 무기를 가져다 놨습니다. 왜 남에게 산행을 베푸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비로 변하게 될 저에겐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요. 12번째, 링거액이 필요하다면 팩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바늘은 이곳에서 구하기 어렵겠지만 팩에 손상이 없는 링거액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가 근처나 햇빛이 들어올 만한 곳에 방치되어 있는 링거액은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론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된 링거액은 빠르게 변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걸 보고 있는 이가 내 딸을 만난다면 이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병원을 수색하다 메모에 나온 흰 가방이 있었고 또박또박 선명하게 적힌 주소도 있었다. 이 글을 남겨둔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적힌 주소지로 가보려고 한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숲을 찾아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저는 이곳 은하의 숲의 장로로서 대신 인사드리죠. 우리 숲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또 주민분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그 전에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숲을 돌아다닐 때 나뭇잎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곳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곳은 외부인이 접촉할 수 없으며 우리 부족의 관습에 따라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두 번째, 항상 주민분들과 함께 이동해 주십시오. 조난 방지 목적도 있지만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세 번째, 숲 어딘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하십시오. 그저 원숭이의 소리일 뿐입니다. 네 번째, 저희도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손이나 팔 등 신체 말단 부위가 유난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나무를 쪼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런 상황을 대비해 딱따구리 무리를 두고 있으며 딱따구리의 부리에 쪼인다면 원래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물색이 검은 물가는 조심해 주십시오.
어느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그 물가는 깃털도 가라앉으며 항상 위치가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6번째, 향초와 같은 형상을 한 생명체들이 당신을 안내하려 한다면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불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7번째, 붉은색과 파란색, 노란색의 요정이 마법으로 여러분의 옷이나 머리의 색을 바꿔준다면 적당히 즐기다가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이곳에서는 허공으로 마법이나 기타 초인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8번째, 온몸에 긴 덩굴이 감긴 키 작은 무언가가 당신을 따라온다면 가진 물건을 아무거나 던져주십시오. 그것은 호기심이 매우 많아 숲 밖의 존재들이 궁금할 뿐 절대 악의는 없습니다. 9번째, 폭포수 뒤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린다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방문자를 환영한다는 의미로 숲의 요정들이 준비한 환영의 표시입니다. 10번째, 숲에서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지 말아 주십시오. 동물들의 먹이를 빼앗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지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11번째,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색의 구슬을 보셨다면 손대지 말고 두십시오. 그 구슬은 주인이 있으며 그들은 외지인의 채취가 묻은 구슬을 회수해 가지 않습니다. 12번째, 뼈가 흩어져 있는 걸 봐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그저 동물의 뼈로 무기 제작을 위해 보관해 둔 것입니다. 13번째, 숲 내에서 넓은 선방과 함께 그 아래의 붉은색 사자, 초록색의 매와 용을 합한 전설수, 푸른색 고릴라, 노란색 늑대, 분홍색 살쾡이, 검은색 황소의 조각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6개의 조각상들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저나 주민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이 숲의 균형을 유지하기에 항상 6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14번째, 당신의 앞에 검은 망토를 두른 노파가 나타난다면 그의 질문에 하나 이상은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답을 거절한다면 그는 집요하게 당신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15번째, 만약 하얗게 석화한 숲을 보셨다면 저나 주민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숲이 새로운 탄생의 때를 맞았기에 우린 빠르게 이곳을 나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은하의 숲에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싱그러운 숲속을 마음껏 둘러보시죠. 당신은 내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내 이름은 김동준이에요. 나도 당신을 모르고 당신도 나를 모릅니다. 그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규칙을 따르고 부디 당신이 무사하길 바래요.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칭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해하기 쉽게 부르는 거니까요. 그 사람은 얼굴이 없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키가 크고 예민해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속지 마세요. 그녀의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그녀를 믿지 마세요. 그녀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녀 주변에서 그녀가 엄마에게 말한 일은 무엇이든 하세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나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큰 문제가 생겼고 이곳에 갇혀버렸죠. 나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새로운 친구입니다. 당신이 마주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열해 드릴게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하나는 숨을 죽이고 둘은 수영을 잘할 수 있길 바랄 뿐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평범하고 신나는 파티 분위기일 거예요. 디저트는 먹지 말고 나와 누나를 행복하게 해줄 선물 2개만 가져오세요. 아마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일 거예요. 선물을 테이블 위에 놓고 남은 시간 동안은 화장실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온 것을 잊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면 창 밖으로 뛰어내리고 앞만 보고 달리세요.
이제 일반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메이크업, 헤어용품 등 여성스러운 것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밤 12시 사이에 도착해서 저녁 7시까지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간식 저녁, 우리 둘을 위해 음식을 먹지 마세요. 더 이상 땅에 떨어진 피와 살덩어리를 치우고 싶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불빛이 깜빡이면 숨을 참으세요. 그리고 모자를 쓴 그것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잘 숨으세요. 숨지 마세요. 4-1. 테이블 아래에는 테이블보가 덮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4-2. 덤불 속에서 다시 한번 당신의 몸이 덮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4-3. 식료품 저장실, 옷장 또는 욕조에서 소리를 내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당신이 숨어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규칙들입니다. 먼저 모자를 쓴 그것은 상간남이었고 아버지가 그 남자를 죽였고 그 이후로 가족을 괴롭힙니다. 5번째, 당신은 나처럼 행동해야 하며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서 무조건 희생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탈출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당신이길 바랍니다. 6번째,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마사는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그것들이 있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존재들은 조용하고 위협적이지 않고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노란 눈을 가진 존재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머니에게 말할 것입니다. 빨간 눈을 가진 존재들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나를 제외한 당신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녹색 눈을 가진 존재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빨간 눈의 존재가 필사적으로 막을 것이지만 그들이 완전하게 보호해줄 수는 없을 것이기에 보호받을 때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8번째, 6시 50분에 신발을 챙기고 7시가 되자마자 떠나세요. 7시 전에 떠나려고 한다면 마사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늦게 나가면요? 너무 오래 머무르면 어머니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9번째, 떠난 후에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10번째, 문장 끝에 웃는 얼굴이 있는 것은 믿지 마세요. 내 생일에서 살아남길 바래요. 내년에 또 봐. 혼자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친구가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친구를 사귀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인이 되고 싶은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 목숨을 바치고 싶은 사람, 희생하고 싶은 사람, 총 4명이 필요합니다. 그들 중 누가 당신보다 강한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4명을 묶으세요. 세 번째, 연인이 되고 싶은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 목숨을 바치고 싶은 사람, 희생될 사람 순으로 모두 같은 벽을 바라보게 일렬로 앉히세요. 네 번째, 4명 앞으로 테이블을 준비해 줍니다. 5번째, 연인이 되고 싶은 사람 앞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세요. 6번째, 복수하고 싶은 사람 앞에는 정말 작지만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7번째, 목숨을 바치고 싶은 사람 앞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동전 3개가 놓여 있습니다. 8번째, 희생될 사람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어떻게 제거할지 적으세요. 이때 빨간색은 피가 되면 안 됩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형에 옮겨보죠. 9번째, 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의 머리를 잡고 와인을 먹이세요. 다 먹였다면 눈을 가려주면 됩니다. 10번째, 복수하고 싶은 사람은 조금 복잡합니다.
얼굴을 6번 찌르고 양팔 양다리를 각각 3번씩 찔러주세요. 11번째, 목숨을 바치고 싶은 사람을 위해 2개의 동전을 눈에 대고 남은 동전 하나는 주머니에 보관하십시오. 12번째, 희생될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식을 남긴 뒤 죽이십시오. 13번째, 이제 테이블에 앉고 오른손에 동전을 쥔 채로 기다리세요. 이때 짧으면 몇 분, 길면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할 수 있는데 절대 테이블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14번째, 방이 매우 추워질 거고 이와 동시에 동전을 쥔 손이 불타는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절대로 동전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15번째, 당신의 복수를 위해서 수많은 그것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이때 그것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당신과 목숨을 바치고 싶은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복수가 끝날 때까지 그것들이 당신과 또 다른 사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16번째, 당신의 생명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족조차 당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17번째,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허용한 타락한 자가 희생된 사람을 받아줄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원수에게 복수하고 애인이 생겼고 당신을 죽도록 원망하는 3명의 친구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그 누군가가 남겨준 메모 덕분에 무사히 수색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마지막 부탁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주려고 한다. 받을 수 없겠지만 내가 그에게 주는 감사의 선물이다. 다행히도 그가 남겨놓은 주소지는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며칠 동안 신경을 곤두세우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탓에 오늘 하루는 잠시 쉬었다 갈 예정이다. 마침 병원 근처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이 있었고 집이 많은 만큼 하나하나 천천히 뒤져본다면 분명히 필요할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건물 출입구가 견고하게 용접되어 있고 마치 바리게이트를 만들어 놓은 듯 무거운 물건들로 막혀 있어서 출입구로는 진입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지하주차장 입구는 사람 하나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틈새가 있어 그곳을 통해 들어왔다. 아마도 출입구를 봉쇄한 누군가가 출입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 같았다. 지하주차장은 철거전 건물처럼 이곳저곳에 철근과 파이프들이 튀어나와 있었고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당연히 사람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사람이 몸을 숨길 곳도 없으며 소리는 마치 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듯 내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듯 보였다. 지하 주차장 바닥은 스프링쿨러가 작동한 것인지 물이 흥건했다. 아직도 정상 작동되는 스프링쿨러가 있는지 신기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내부에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알 수 없지만 지하 주차장 한편 구석에는 외관으로 봤을 때 드론 개체인지 사람인지 구별하기 힘들지만 타담한 시체만이 보인다. 엘리베이터는 누군가가 강제로 열려고 한 건지 빠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문에는 피로된 손자국이 가득하다. 누구를 구하려고 연 것인지 안에 있는 그들을 죽이려고 연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엘리베이터의 상태로 봐서는 타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가던 도중 아마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누군가의 메모를 발견하였고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좀비들에게 살아남기 위해 차를 이용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시민들은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모였다. 그들은 차가 부서지든지 말든지 본인들이 먼저 살아야 한다는 이기주의로 인해 주차장 내부는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해 흉물스럽게 변하였다. 지하주차장은 수압렛의 둥지가 되었고 제거되면 3개월은 괜찮다고 알려졌던 것과는 다르게 돌연변이 종이 있는 듯했다. 폭발물로 제거한 수압렛 중에 살아남은 개체는 상처를 회복하고
생존을 위해 돌연변이 개체로 변하여 그들의 가죽은 좀 더 두꺼워지고 앞니빨이 좀 더 날카로워졌다. 1층 출입구가 막혀있듯이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도 철조망들이 쳐져 있어서 올라오는데 조금 애를 먹었지만 좀비들의 습격이 있었던 건지 중간중간 구부러진 부분이 있어서 나름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놀랬다. 물론 좀비 사태 발생 전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깔끔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일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드는 이 이질감은 아까 지하주차장에서 들었던 기분 나쁜 울음소리가 어느 순간 들리지 않았다. 분명 1층으로 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들렸던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되는 이질감의 이유를 찾은 것 같다. 군데군데 있는 CCTV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분명히 들었다. 내가 이동할 때마다 CCTV가 나를 따라 움직이는 소리를. 이 건물은 전력 공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CCTV가 작동되는 거지? 또 작동된다 한들 왜 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더 이상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통에 고철 더미가 되어버린 전자상가를 들어갔다. 온갖 전자제품이 있었지만 내가 찾는 것은 건전지와 건전지로 작동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신체에 닿는 모든 것을 붙여 돌아다니는 어태처를 만날 줄은 몰랐다. 특히나 기계가 많은 전자상가에서 존재하는 어태처는 마치 로봇을 보는 듯 기괴했다. 필요한 건전지와 제품을 찾기 위해서는 저 어태처가 나오도록 유인해야 했기에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빈병을 밖으로 던져 유인하여 1층으로 보내버렸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건전지와 건전지 제품만 이미 누가 가져간 듯하다. 아직 1층에 있는 어태처가 다시 돌아올 줄 몰라 얼른 빠져나왔다. 2층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무기나 생존용품으로 쓸 수 있는 운동기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탄력이 강한 고무밴드와 1kg 손잡이 아령, 소음 때문에 사운드 콜렉터에게 들킬 뻔해서 좀 위험했지만 운동기구를 분해하여 쇠파이프를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너무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어 이상했지만 단백질 파우더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개봉 흔적도 없고 보관통도 깔끔했다. 마실 수 있는 물만 구한다면 당분간 식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헬스장 옆에는 80년대 감성 옛날 횟집이 있었다. 횟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체로 가득 차 있었고 수족관 안에는 월광화가 인간의 살을 뜯고 있었다. 이 상가는 어딜 가든지 늘 벽에는 똑같은 의미심장한 글이 써져 있다. 그림은 붉은색 페인트로 SM1030이라 적혀 있었다. 저 글의 내용은 무엇인지 누가 이랬는지 의도 또한 모르겠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친숙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부디 이 글의 의미를 찾길 바라며 난 계속 이동했다. 2층에서 한층 더 올라왔고 오피스텔이 있는 걸로 봐서는 3층부터 사람이 사는 곳인 것 같다. 사실 단백질 파우더를 구한 것으로도 충분한 수확이지만 조금 더 방을 뒤져볼까 한다.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아까와 똑같은 필체로 쓰인 메모를 발견했고 믿기 힘든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에 무당집이 있다. 이곳은 좀비 사태가 발발하고 죽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좀비들의 원혼을 알아본 무당의 집 같았다. 무당은 본인이 살기보단 이들을 위해 기도드린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 좀비 귀신들이 일반 귀신들을 감염시킨다는 사실을. 이들은 쉬기라고 부른다. 사람이 사는 3층을 돌아보던 중 피식하고 웃음이 났다. 과거 세상이 멸망하기 전 얼마나 개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층형 원룸이라며 나무 판자 하나 공중에 띄어둔 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순간적으로 그 시절 생각이 났지만 애써 지우며 발걸음을 옮겼다. 4층 복도에서 출연주의란 낙서가 발견되었다. 무엇이 출연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좀비나 발견되지 않은 괴물이나 조심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6층 복도쯤에서는 어느 인형이 떨어져 있었다. 그 인형 뒤에는 쪽지가 있었는데 이걸 발견한다면 살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6층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오세요. 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나는 한 줌의 희망을 가지고 6층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향해 본다. 자, 신입생분들 반갑습니다. 본 밴드부의 밴드부장이자 땡땡 고등학교의 학생회장 세모미입니다. 작년에는 베이스가 없어서 진짜 고생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베이스 지원자도 많이 있었고 실력들이 좋아서 참 좋네요. 먼저 밴드부에 오신 걸 환영하고 밴드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칙을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못 지켜서 생기는 책임은 밴드부에서 지지 않아요. 첫 번째, 우리 밴드부는 2003년 시작으로 21년 동안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온 역사 깊은 동아리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이 밴드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아서 생기는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밴드부에는 신입생분들을 포함하여 14명이 있습니다. 밴드부장 1명, 보컬 2명, 일렉기타 4명, 베이스 2명, 키보드 3명, 드럼 2명. 당분간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나가기 전까진 인원 변동이 없을 예정입니다. 이 점 잊지 말고 참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 밴드부실의 위치는 1층에 있는 보건실 근처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밴드부실이 없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1. 만약 4층 교실 사이에서 밴드부실을 발견했다면 당장 원래 밴드부실이 있던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던 곳에 밴드부실이 있다면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그 후에 자신이 맡은 악기를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래든지 딱히 상관없습니다만 동요만은 연주하지 마십시오. 3-2. 밴드부실이 원래 있던 곳에 없거나 자신이 맡은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거나 동요를 연주했던 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밴드부실 내부에 있는 CCTV에도 찍히지 않았으며 이후로 그 학생을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번째, 보컬 2명은 개인 사정으로 동아리 시간이나 연습 시간을 제외하고는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들이 평소 보이지 않을 때 혹시 보컬 못 봤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 말고 다른 존재들이 밴드부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렉기타 등 앰프와 연결해야 하는 악기를 사용하실 때는 악기를 연결하기 전 전원을 켜지 마십시오. 고장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밴드부장이 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밴드부에 들어오고 나서 수업 중 제가 갑자기 반에 들어가서 연습 가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가는 척 하시다가 중간에 도망치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은 계단으로 내려갈 때 1층에 도달하기 전 다시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저와 다르게 달리기가 느리기 때문에 잡히지 않고 5층에 도착한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교실로 돌아가되 자신이 올라왔던 계단은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복도 끝에 있는 계단을 사용하여 5층으로 도망쳤을 경우 중앙 계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교실로 돌아가십시오. 6-1. 그가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려 한다면 어떻게든 도망쳐 교실로 돌아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때 교실에 들어간 이후엔 겁먹은 모습이나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됩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눈치채선 안 됩니다. 7번째, 공연 중 갑자기 자신의 악기 연주 소리가 안 들린다면 먼저 앰프와 악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래는 상황에 따른 대처법입니다. 7-1. 앰프의 악기가 제대로 잘 연결되어 있다면 연주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되 갑작스러운 한기가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주위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다면 애드리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상은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알고 있어 나쁠 건 없으니까요.
7-2. 앰프의 악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연결하고 연주를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7-3. 앰프가 필요 없는 악기를 연주한다면 공연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연주하십시오. 자신의 악기 소리가 안 들릴 뿐이지 다른 악기 소리는 잘 들릴 것입니다. 그 상태로 공연이 끝나면 저에게 와서 부적을 하나 받아가십시오. 그걸 꼭 쥔 채로 밴드부실 내에 있는 간이 침대 위에서 잠든다면 큰일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8번째. 밴드부실에 자신의 악기를 제외한 악기를 들고 오지 마십시오. 그들은 낯선 향기를 싫어합니다. 당신들의 낯선 향기를 겨우 참고 있었는데 다른 향기를 몰고 온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여보, 저번에 민서랑 같이 갔었다던 카페가 어디야? 아니, 이번에 거래처랑 미팅 잡혔는데 지금 회사 미팅실이 공사 중이라서 마침 그분도 우리 동네 근처 산다 하시더라고. 카페에 가는데 뭐 알아야 될 게 있다고? 우리 카페는 리사의 카페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리사가 주인이지만 직원 중 누구도 그녀를 본 적이 없고 모르는 직원들만 있습니다. 저는 직원 중 한 명이며 안전한 카페 이용을 원하신다면 제 말을 따라주세요. 첫 번째, 카페에 들어가기 전에 어서오세요라고 적힌 표지판을 정확히 5초 동안 쳐다보십시오. 단 0.1초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후 카펫을 밟고 박수를 2번 치고 오른발을 2번 구르십시오. 위 사항을 정확히 이행하셨다면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1-1. 문은 항상 밀어서 열어야 합니다. 절대로 당겨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문을 연 후에는 벨이 울리는지 확인하세요. 리사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침입자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 일단 들어가시면 여느 카페와 마찬가지로 계산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문하기 전 미리 좌석을 선택하지 마세요. 주문이 먼저여야 합니다. 주문 시 반드시 갈색 앞치마에 붉은색 얼룩이 있는 바리스타를 골라야 하며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거나 잘못된 색상의 앞치마를 입고 있는 인물을 본다면 빨간색 얼룩이 있는 바리스타에게 알려주세요. 빨간색 얼룩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귀하의 바리스타가 아닙니다. 2-1. 다른 고객이 귀하의 바리스타를 선택하는 경우 카페를 나가주십시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 최대한 빨리 떠나십시오. 다음날 정해진 시간에만 다시 카페에 갈 수 있습니다. 3번째. 좌석 선택 시 반드시 모든 좌석을 스캔한 후 이름이 적혀 있으면 선택하세요. 좌석에 귀하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아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창가 좌석을 선택하십시오. 이마저도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카페를 방문해 주십시오. 3-1. 퇴장 시에는 반납 카운터를 2번 두드려 바리스타가 귀하의 퇴장 사실을 인지하고 매니저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4번째. 나갈 때는 들어올 때와 똑같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뒷걸음질 치며 이동해 주십시오. 카페에서 시선을 떼고 카펫 위에서 발을 2번 구르고 카페를 보지 않은 채 박수를 2번 치고 안녕 리사라고 말하되 카펫 위에서는 하지 마세요. 4-1. 속삭이는 소리나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면 눈을 감고 직선으로 걸어보세요. 5걸음을 걷고 눈을 뜨세요. 왜 이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갖지 마십시오. 리사가 당신을 따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안전하게 돌아가고 싶다면 다음 색상 코드를 착용하세요. 월요일 파랑, 수요일 초록, 목요일 빨강, 금요일 검정, 토요일 흰색, 일요일 노란색. 다른 색상을 입어도 상관없지만 기본 색상이 항상 다른 색상보다 많아야 합니다. 끝입니다. 우리 카페를 방문하신다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규칙을 잘 따르면 바리스타나 저처럼 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 아래에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리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적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를 위해서 이 메모에서는 저를 H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알겠죠? 당신은 어떤 위협에서부터 탈출하여 안전 표지판을 따라 여기로 도망쳤지만 여기에는 훨씬 더 나쁜 것들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당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들을 남겨두겠습니다. 첫 번째, 도착하면 H가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비명소리가 들릴 때까지 눈을 감고 뒤로 달려가세요. 두 번째, H가 있으면 제 방으로 안내할게요. 누구와도 얘기하지 말고 누군가가 당신한테 뭔가 달라고 하면 제 침실로 달려가세요. 노란색으로 H가 적혀 있으면 제 비명은 무시해도 됩니다. 아마 전 괜찮을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제 방에 있을 때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주문이 걸려 있지만 이 주문은 낮에는 30분 동안만 지속되고 밤에는 8시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네 번째, 그것이 준비한 음식은 먹지 마세요. 식은을 즐기지 않는 한 왜 안 먹었는지 이해할 테니 걱정 마세요. 밥과 간장은 먹어도 됩니다. 다섯 번째, 밤 10시에는 무조건 잠들거나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피곤하지 않더라도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침대에 누우세요. 그는 10시에 우리를 확인할 거고 침대에 누워있지 않다면 우리의 팔다리를 찢어버릴 겁니다. 여섯 번째, 1번 규칙 외에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면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칼을 사용하세요. 일곱 번째, 그들이 당신을 안전한 가족에게 데려다 주려고 하면 저를 기다려주세요. 제가 1분 안에 오지 않는다면 제 방으로 달려가 H가 쓰여진 옷을 입고 제가 되어주세요. 여덟 번째,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적대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운전할 때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거나 부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사냥할 것입니다. 저는 괜찮을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축하합니다. 당신은 31분 동안 제 방에 머물렀고 운전기사들은 당신을 보기 위해 180도 고개를 돌렸고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어떤 식사가 되었는지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법학교 아스티나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입학식에 앞서 본교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을 몇 가지 말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마법을 사용하기 전 관련 서적들로 충분한 지식을 갖춘 뒤 사용하십시오.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사용한 마법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모두 시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마법의 약을 만들 때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약은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은 서적에서 삭제하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정구슬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주문은 이며 주문을 외운 후 3분 이내에 그날의 운세가 구슬에 비칩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재미로만 봐주십시오. 네 번째, 학교 뒤편에 흙탕물 연못은 마법 재료를 위해 조성해 놓은 곳으로 손을 담그는 등의 행위를 엄금하며 그곳에서 재료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마법을 사용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마법 실습에 사용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초급반 학생들의 경우 절대 동물을 맘대로 만지지 마시고 교사가 지정해 놓은 동물들로만 실습해 주십시오. 아직 숙련되지 않은 서툰 마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위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중년의 여성들이 보인다면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그들은 일반적인 마법사들이나 인간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요정 데모들입니다.
7번째, 간혹 여러분의 가족의 안에 교내의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절대 중앙 현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식물을 뽑지 마십시오. 그 식물은 뽑는 즉시 괴성을 지르며 숙련된 마법사들은 그 괴성의 면역을 갖지만 면역이 없다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8번째, 누군가가 뒤에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뽑는 느낌이 들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마법약 중에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필요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다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9번째, 갑자기 사라진 학생이 있다면 바로 교장실에 말해주십시오. 투명한 마법의 제한 시간인 99분을 넘긴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0번째, 마법을 사용해 악기를 연주하는 수업을 합니다. 아무 마법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주되는 피아노가 있다면 바로 음악실에서 나오십시오. 그 피아노는 예전부터 혼자서 소리를 내왔습니다. 11번째, 교내 벽에 걸려있는 촛불이 갑자기 꺼진다면 바로 그곳에서 벗어나십시오. 교내의 촛불들은 평상시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12번째, 학교 한쪽의 대성당 내부엔 역대 졸업생들이 기증한 물품 등 여러 주요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과거 금색과 청색의 마법사가 그곳에서 서로에게 행복이라는 이름의 마법을 건 성소이기도 합니다. 학교 내에서 제일 신비로운 공간인 만큼 학생들의 출입은 세례식과 아침조회, 그리고 졸업식 날에만 한해서 허용되고 있으니 숙지해 주십시오. 이 외에 성당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보인다면 바로 성당 관리자를 찾아 말해 주십시오. 13번째, 교내 어딘가에서 램프가 발견된다면 절대 문지르지 마십시오. 그 램프에서 나온 존재에게 소원을 빌었던 학생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 램프는 발견되는 즉시 처분하고 있으나 자꾸 교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4번째, 학교 내의 거울에 비치는 자신이 다른 행동을 해도 겁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력이 깃든 거울로 그 속에 존재는 비친 대상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15번째, 학교 내부와 외부에 있는 사물들 중 색이 있는 사물이 보인다면 절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마법을 사용해 변신해 있는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16번째, 여러분에게 배부되는 마법 서적에 달린 배지가 있습니다. 그 배지에 새겨진 정령의 형상들은 여러분을 전담하는 존재들로 항상 몸에 부착하고 다녀 주십시오. 17번째, 닫혀있는 문들을 함부로 열지 마십시오. 열 때마다 바다나 사막, 극지 등 극한 곳이나 검붉은 색을 띠는 하늘과 가시나무들이 깔린 평야와 연결되는 문들이 있어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항상 그 문의 위치가 바뀌어 문을 폐쇄할 수 없어 이렇게 학생들에게 주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18번째, 기숙사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밤 10시 전 호실문에 달려있는 그림판을 밖으로 돌려놓고 밤 10시가 된 이후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점호가 끝나는 시간은 밤 9시 30분이며 그 뒤로는 사감 선생님을 포함한 어떤 선생님도 복도를 돌아다니지 않는데 누군가가 복도를 서성이는 걸 봤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19번째, 화단 한쪽에 피어있는 붉은 꽃을 교내로 반입하지 마십시오. 그 꽃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교내에 돌아다니는 요정들의 수를 감소시킨 원인입니다. 20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수업은 교실 내에 큰 창문을 닫고 진행합니다. 교외로 마법이 새어나가 본교의 위치가 발각되지 않게 하려는 조치이오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입생, 재학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경고, 이곳은 저감시에 위치한 해수욕장입니다. 귀하께서 어떤 이유로 혹은 어떤 방법으로 이곳에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판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의 수칙들을 잘 지키는 것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칙을 전부 지킨다고 귀하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지만 말이죠.
첫 번째, 저감 해수욕장을 포함 저감시에 존재하는 인간은 오직 귀하뿐입니다.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귀하의 본능적인 감만 믿으십시오. 이곳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두 번째, 저감 해수욕장을 봤을 때 이질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인이 익숙한 모습과 반대되는 혹은 다른 모습을 보면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할 것만은 아닙니다. 해수욕장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들이 있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상태입니다. 2-1. 이질감의 원인 중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는 수평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없는 어둠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절대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만일 무언가에 홀린 듯이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막으십시오. 약 3분 안에 자신의 움직임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2-2. 간혹 이 이질감을 이기지 못해 죽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심호흡을 하신 뒤 바다를 바라봐 주십시오. 수평선이 보이시나요?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저감 해수욕장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때문에 귀하께서 알고 있는 모래의 질감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저감 해수욕장의 모래 질감은 밀가루나 곱게 빻은 쌀가루처럼 굉장히 부드러울 것입니다. 또한 모래를 들고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모래를 조금이라도 가져나간다면 그것이 실수든 아니든 끝까지 추적당하게 될 것입니다. 3-1. 모래를 깊게 파지 마십시오. 이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변이 수상할 정도로 고요해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경우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수욕장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들이 해수욕장으로 올 때는 비정상적으로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치지 않기에 당황해하는 순간 그것들이 당신의 존재를 눈치챌 것입니다. 그것들의 이목을 끄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5번째, 1번 수칙과 같은 맥락으로 이곳에 있는 건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당신 외에 모래에 새겨진 인간의 발자국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아실 겁니다. 절대로 그 발자국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발자국은 인간의 것이 아닌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의 덫입니다. 6번째, 모래사장에서 불가사리를 발견한다면 절대 손으로 그것을 짚지 마십시오. 혹여나 짚게 된다면 직접 손으로 잡지 마시고 도구를 사용하여 귀하를 중심으로 최대한 멀리 던지십시오. 불가사리는 모래사장에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상태이며 손으로 만진다면 겉에 묻은 독에 중독이 될 것입니다. 중독된다면 당장은 티가 안 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저릿한 증상을 시작으로 전신 마비 증상이 올 것입니다. 전신이 마비된 이후 접촉된 부위부터 피부색이 탁하게 변하기 시작하며 썩어 들어가고 결국엔 그 부위를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살을 도려내지 않고 그 고통을 참으신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심장과 가까워지기 전에 빠른 결단력을 보여야 합니다. 6-1. 몇몇 불가사리들은 입에 부적을 꾸겨 넣은 듯한 상태일 것입니다. 불가사리 바닥을 보았을 때 사람 얼굴을 하고 있어 소름이 돋고 최대한 멀리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것을 끈에 묶어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귀하께 위험한 일이 닥치기 전에 소리를 내어 구해줄 것입니다. 7번째, 우리는 귀하를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해수욕장을 통해 저감시를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헤엄을 쳐서 탈출할 거라는 무식한 생각은 집어치우십시오. 8번째, 이곳에 널린 파라솔들은 모두 이곳에 방문한 귀하의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솔을 들고 이 해수욕장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파라솔이 귀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8-1. 파라솔 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절대로 눈을 감는다거나 잠들지 마십시오. 그 순간 누군가가 빨간 무언가를 건네며
분신키 시육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처 방법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모든 수칙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수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간혹 검은 형체의 무언가가 배회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저감 해수욕장에 귀속되어 있어 귀하께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을 알고 그저 배회만 할 것이지만 해무가 깨어 있을 때는 자신을 대신할 자를 찾아 귀하를 덮칠 것입니다. 10번째, 귀하께서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봤을 때 모래성이 세워져 있다면 보이는 대로 부숴주십시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시지 못하고 그 근처를 지나가야 한다면 2리터의 물과 삽을 들고 모래성을 부숴주십시오. 이 도구를 들고 나갈 타이밍은 모래성 규모가 커지다가 어느 날 성장이 멈출 때입니다. 그날은 무언가가 귀하를 모래성 아래로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혹여나 모래성 아래로 끌려간다면 그 어떤 고통보다 끔찍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만끽하게 되실 겁니다. 12번째, 해수욕장 한 곳에는 1인 소파 2개와 오래된 TV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현실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빨간 약과 파란 약 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곳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가보십시오. 13번째, 바다 저 멀리 혹은 가까이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을 목격하신다면 곧바로 시선을 떼 그녀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귀하께 주어진 시간은 목격 후 약 5초 이내입니다. 14번째, 만약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떤 고통이라도 좋으니 이곳에서 잠시나마 빠져나오고 싶으시다면 모래를 귀하의 몸만큼 파신 뒤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후 다시 덮으십시오. 잠시의 고통은 잠시일 뿐이며 잠시나마 이 세상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탈출했다고 귀하가 귀하의 세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15번째, 이곳에 적힌 수칙은 총 14번까지 수칙이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칙이 15번 항목에 적혀 있다면 귀하께서 확인한 수칙 중 한 가지는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무엇이 거짓인지는 수칙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본 후 귀하의 감을 따라 주십시오. 피와 같은 붉은 달이 뜨는 것을 목격한다면 죄송하지만 더 이상의 모든 수칙들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즐기십시오.